한국사 속의 사랑. 경포대에 전해오는 신선놀이. 기생홍장과 박신. 박신은 고려 말인 우왕 때 과거에 급제했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참여한 인물인데 6명의 왕을 모시고 세종 때 이조판서를 하는 등 장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선 왕조실록에도 성품이 온화하고 후덕하며 풍채와 위엄 어린 모습이 뛰어났다고 적혀 있을 만큼 당대의 풍류남아였습니다. 박신은 조선 건국 다음 해에 지금의 강원도지사인 교주 강릉 도알염사가 되어 강릉으로 부임했는데 이곳에서 기녀 홍장을 만났습니다. 홍장은 여말 선초의 인물로 그녀가 지은 시조 한 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송정 달 밝은 밤 경포대 물결 잔잔하제. 정든 흰 갈매기는 오락가락하건만은 어찌타 우리의 왕손은 돌아오지를 않는고. 이 시에는 이상한 사연이 있는데 고려 광종 때 중국의 사신으로 간 장현우가 중국 강남 지방에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고려에서 흘러온 검은고가 있었는데 그 바닥에 알 수 없는 글이 적혀 있다고 그에게 그 글의 해석을 부탁한 것입니다. 장현우는 그 글을 보고 한시로 번역해 주었는데 당시 우리나라에 따로 문자가 있지는 않았지만 한자를 빌려서 시를 쓰는 방법이 있어 삼국유사에도 전해지는 향가가 그것입니다. 고려 때는 아직 향가를 쓰거나 읽을 수 있었는데 중국인들이 읽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검은고 밑에 글은 향가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현우가 번역한 한시 한송정국에는 홍장이 지은 마지막 구절이 없어 한송정 풍경을 읊은 서경시가 뭔가 정치적으로도 보이고 로맨스로도 보이는 시로 바뀐 것입니다. 한송정은 강릉에 있었던 정자의 이름인데 신라시대 화랑이었던 술랑이 논이었다고 전해지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신라 후기의 화랑 4살임인 명랑, 술랑, 남랑, 안상을 가리켜 4명의 신선이라며 사선이라 불렀는데 그들의 전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홍장이 지은 시가 고려의 멸망을 슬퍼해서 지은 것이라 하면 시에 나오는 왕손은 말 그대로 고려 왕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금강산에 들어가 돌아오지 않은 마이태자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녀가 그리워한 정인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신은 시와 가무에 뛰어난 홍장을 만나 꿈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기간은 길지 않아서 조정에서 얼마 되지 않아 한양으로 올라오라는 명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박신은 홍장과 헤어질 생각에 어쩔 줄 몰라 하다 그녀에게 들어오라는 명을 내렸는데 천만 뜻밖의 말을 강릉 부사가 전했습니다. 이때 강릉 부사는 조은을이란 사람이었는데 외출할 때는 말을 타지 않고 늘 소를 타고 다니고 괴상한 일을 저지르기로 으뜸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박신을 놀려주려고 홍장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천만 낙담한 박신은 옆에서 보기 딱할 지경이었습니다. 조은을은 박신에게 경포대로 기분 전환이나 하러 가자고 말했는데 박신은 나이가 2배나 되는 조은을의 청을 거절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경포대로 나왔고 조은을이 경포대 경치를 보며 박신에게 말했습니다. 강릉은 옛 선인들의 유적이 있는 곳이죠. 산꼭대기에는 영랑이 차를 다리던 아궁이가 있고 술랑이 거닐던 한송정이 있고 정자에는 사선의 비석이 있습니다. 지금도 신선들이 오가는데 꽃 피는 아침과 달 밝은 저녁이면 신선들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볼 수는 있어도 가까이 갈 수는 없습니다. 산천은 아름답고 풍경은 기이하지만 이 몸이 지금 즐길 경황이 없습니다. 박신은 조은을의 말이 모두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는데 조은을이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 저기 배가 하나 오는군요. 배에서는 검은고와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마치 공중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 안에는 마치 처용처럼 생긴 노인이 멋진 옷을 입고 있었는데 눈썹과 수염이 흰 것이 마치 신선 같았으며 노인 옆에 붉은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너울너울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았는데 박신이 슬픔도 있고 놀라서 외쳤습니다. 이곳에서 신선을 볼 수 있다더니 지금 저기 지나가고 있어이다. 정말 신선으로 보입니까? 조은을이 껄껄 웃으며 말하자 자세히 보았더니 춤을 추는 이는 죽었다던 홍장이었습니다. 홍장이 살아 있었군요. 박신이 울다가 웃으니 주변에서도 손뼉을 치며 박장대소했는데 배에는 채색한 액자에 시가 한 수 적혀 있었습니다. 신라성대의 늙은 안상이 천년의 풍류를 아직도 잊지 못하네. 안염사가 경포어에 논인다니.
꽃배의 홍장을 다시 태웠노라. 후일 박씨는 이날의 일을 시로 남겼고 조은울이 꾸몄던 화선 장난은 이후에도 계승되어 재미있는 놀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서 벼슬에 나와 관동에 알렴 사러. 경포대에서 놀던 일 꿈속에도 그리워라. 그곳에서 다시 배 떼우고 놀 생각은 있으나 늙은 몸을 아가씨가 싫어할까 두려워라. 홍장은 후일 강릉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율곡 이이도 고운 미인이라고 일컬을 만큼 미모가 뛰어났고 송강 정철도 당시 유명한 양양기생 홍장과 비견해 시를 남길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인터넷에는 박신과 조은울이 친구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며 박신이 홍장을 소실로 삼았다는 말들도 있지만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박신에게 홍장의 일은 젊은 시절 잊을 수 없는 로맨스 이상의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홍장의 시조에 나오는 돌아오지 않는 왕소는 어쩌면 박신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속의 사랑은 경포대에 전해오는 신선놀이 기생홍장과 박신 이야기였습니다.